오는 23일, 그러니까 이틀 뒤면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입니다. 이 4주기에 앞서서 해병대가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오늘 실시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각종 화기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우려했던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지금 민감한 시기인데요. 사격 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북도서 사령부의 해병대 해상사격 훈련은 오늘 오후 4시쯤 시작됐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근처 해상에 가상 표적을 세우고 이곳을 향해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연장 로켓 구룡과 K9 자주포,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합쳐 수백 발이 발사됐습니다. 군 당국은 사격 훈련이 끝난 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훈련 전 오늘 사격 일정을 주민들에게 방송으로 안내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은 대부분 집안에 머무르며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측은 오늘 훈련이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에 맞춰 우리 대비 태세를 집중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우리 군의 해상 사격 훈련을 빌미로 연평도를 포격해 병사 2명과 민간인 2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조선인민군 서남전선 사령부 명의로 보도문을 냈는데요. 4년 전 패배의 교훈을 잊지 말라면서 남측이 새로운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이번 훈련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은 최악의 패착으로 도발 시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격 훈련은 끝났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은 남북한의 화력이 집중된 데다 군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해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립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은 서북 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병력 1,2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서북 도서의 전력을 대폭 보강해 왔습니다. 북한과 비교했을 때 전력이 어느 수준인지 서북 도서의 남북 전력 증강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북 도서의 막대한 포병 전력을 운영하고 있는 북한. 북한은 황해도 해안지대에 다연장 로켓 122mm 방사포 50에서 60여 문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1분당 12발까지 쏠 수 있는 122mm 방사포는 사거리가 20km로 서북 지역 5개 섬을 타격권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량형인 240mm 방사포도 추가가 됐습니다. 사거리가 60km에 달해 서울과 인천, 과천 등 수도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군의 포병 전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의 유일한 대응 수단 K9 자주포, 그때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자, K9 자주포는요, 사거리가 40에서 53km, 포신이 8m나 됩니다. 1분 안에 3발을 바로 쏠 수 있습니다. 최고 사거리가 53km까지 나가니까요, 충분히 북한에 좀 다소 떨어진 후방까지 쏠 수가 있죠. 사격 임무가 떨어지면 40초 안에 제일 첫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지금 보신 것처럼 포를 쏘면서 기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뛰어난 무기입니다. 여기에다 구룡 다연장 로켓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구룡 다연장 로켓. 우리나라가 개발한 130mm 로켓포 구룡입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5톤 트럭 위에 저렇게 36개의 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동력을 갖추고 있어서 있을 뿐 아니라 대량 화력을 한 번에 36발까지 집중시켜 적의 표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한 북한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 이 스파이크 미사일이 지난해 5월 전력화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스파이크 미사일은 4세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 표적을 알아서 추적, 사수가 굳이 유도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전차의 상부를 공격해서 최대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성, 이동성이 좋고요. 저 무기는 헬기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병이 휴대할 경우에 적군이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의 공중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Mi-2 헬기인데요. NLL에 인접한 황해도 태탄 비행장에 특수부대 병력을 태우고 적어도 침투가 가능한 Mi-2 헬기 수십 대가 새로 배치됐다고 합니다. 공격용, 수송용 헬기 70여 대를 전진 배치해서 기습작전에 동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코브라 공격 헬기를 보강했습니다. 코브라 공격 헬기.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보유한 공격형 헬기 코브라 보고 계십니다. 한국의 산악지형에 맞는 무기로 오히려 전차보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헬기에 장착된 로켓은 사정거리가 7km에서 8km 정도 되고요. 표적 탐지 거리가 1.5에서 2km 정도 됩니다. 네, 이 밖에 우리 군은요, 최근 무인 항공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 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우리 군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24시간 서해 지역을 돌면서 북한의 동태를 파악, 감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화약고, 서해 연평도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과 북의 전력 증강 움직임 살펴봤습니다.